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CXL 기반의 D램 메모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거의 뭐 컴퓨터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보통 반도체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주로 연산을 담당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는 뭐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D램뿐만 아니라 거의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낸드 플래시도 해당이 되죠.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를 크게 보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크게 보면 실질적으로 뭐 계산하고 명령을 내리는 핵심적인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잘하는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D램을 특히 잘합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CXL 기술은 바로 D램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할 때는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스크탑용 PC를 주로 쓰고, 성능은 조금 딸리지만 휴대하기 편리하게 만든 게 바로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데스크탑 PC와 노트북은 하는 일은 똑같은데 고성능에 중점을 둔 게 데스크탑 P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성능을 약간 포기하고 저전력, 저발열, 그리고 최대한 작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게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스크탑 PC든 노트북이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CPU와 램, 그래픽 코어, 그리고 저장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램이라는 것은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보통 데스크탑용 PC의 경우는 64GB에서 128GB가 한계입니다. 웬만한 고사양 PC도 128GB 이상은 이 램을 달 수가 없게 설계가 되어 있죠, 애초부터. 물론 서버용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램이라는 것은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핵심인데, 이 용량을 테라바이트급까지 확장할 수 있게 D램의 인터페이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D램의 용량이 확장이 되면 데이터를 직접 연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활동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램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면 CPU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없거든요. 굳이 예를 들자면 요리사가 1시간에 100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가스레인지가 2개밖에 없다면 당연히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을 겁니다. 가스레인지에 해당되는 게 D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리사가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비유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뭐 가스레인지를 최대 2개밖에 놓을 수 없었다면, 이제는 뭐 100개까지 넣을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가스레인지가 2개에서 100개로 늘어나면 1시간에 뭐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요리사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죠.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1시간에 100개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비유로 그냥 든 것이니까요. 너무 진지하게 태클을 거시기보다는 그냥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데스크탑용 PC 같은 경우는 CPU와 램은 메인보드라는 부품에 꽂히거든요. 일종의 기판인데, 저가형의 경우에는 램 슬롯이 2개가 있고 고급형은 보통 4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보통 4개가 가장 일반적이고, 인식할 수 있는 총 용량은 보통 128기가까지로 보는데, 그렇다면 32기가짜리 램을 4개 꽂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 처리량이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분야들은 우리 일반적인 작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성능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아무리 뭐 하드웨어가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직도 기술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1024GB가 1TB니까 일반적인 PC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D램 용량을 몇십 배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CXL 기반의 D램이 CPU, GPU 간 메모리를 공유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처리 속도도 굉장히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GPU는 GDDR 메모리라고 해서 그래픽 전용 메모리가 따로 있거든요. 보통 저가형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픽 전용 D램의 용량이 2기가, 3기가, 4기가 이 정도 되고요. 그 이상으로 가면 6기가, 8기가, 또 그 위로 가면 11기가, 24기가 이런 식으로 용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만 전용으로 쓰는 GDDR 메모리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 CXL 기반의 기술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용량도 굉장히 확장을 시킬 수 있고 CPU와 GPU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임으로써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재료를 세척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세척이 끝나면 좀 떨어져 있는 다른 부서에다가 이걸 넘겨주면 손질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그냥 한 방에서 만약에 같이 하게 된다면 훨씬 능률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완벽하게 이해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 기술이 상용화된 것도 아니고 지금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갈아엎은 신기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단순히 현재 인터페이스에서 기술을 조금 발전시킨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던 개념을 새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파급 효과가 그렇게 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솔직히 설레발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식으로 접하지만 이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비와 엄청난 시간 그리고 고급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됐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29년 연속으로 D램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달성한 비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과를 계속 내주니까 저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요즘처럼 주가가 기어가도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시총 1위고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면 믿고 투자하기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호재는 진짜 거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호재가 매일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 개발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동안 컴퓨터 조립이나 튜닝을 취미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그렇게까지 생소하진 않은데 아마 컴퓨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고 오늘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없던 완전 새로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